여러분, 눈물의 전당포라.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가슴이 찡할 겁니다. 어머니 유품인데 지금 생활비가 없습니다. 예,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종로구에 있는 한 전당포에 손님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전당포 주인분도 이게 아무리 돈을 좋아하지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빌릴 데가 오죽 없으면 전당포까지 몰려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저금리 때는 은행에 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 전당포들이 줄줄이 사실은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말입니다. 경기가 워낙 어려워지니까 전당포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2배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 어머니 유품인데, 이거 아내 반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전당포로 온다는 사실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가슴이 이 받는 사람 입장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당포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업으로 이게 허가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업이면요, 보통 담보물건을 잡고 그 담보물건에 많게는 한 90%, 낮게는 80% 이렇게 책정을 해주면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자는 당연히 이게 대부업이니까 20%입니다. 20%.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뭐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20%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실은 이자를 받죠. 이게 날짜 일간 기준으로 받으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좋은 명품백을 맡겼는데 3주 후에 찾으러 갔다. 이러면 3주치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넘으면 물건을 찾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처분을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사실 전당포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가지고 오는 물품들도요, 이게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태그 호이어 시계 165만 원, 디올 레이디백 270만 원, 루이비통 스퀘어 벨트 23만 원, 뭐 노트북, 여기다가 닌텐도 스위치, 헬스장 회원권도 나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헬스장 회원권을까지 내놓으면서 이렇게 대출을 할까요?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이게 여러분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8대 카드사 결제성 리볼빙 잔액 추이입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6조 9,393억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26.93%가 늘었습니다. 1조 4,723억 원이 늘었으니까요. 리볼빙이라는 게 뭐예요? 카드를 지금 쓰고요, 물건을 하나 사요. 물건을 사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 달에 다 결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미룹니다. 아니면 나눠서 결제하든가요. 그러면 이게 미루거나 나눠서 결제하면요,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무이자로 이렇게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무이자가 안 되고 리볼빙이 되면 낮게는 한 12, 13%에서 높게는 14%, 15%까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올라가요. 이게 사실은 최악이거든요. 왜 최악인가?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까 카드론도 안 되니까 카드 리볼빙 하는 거거든요. 일단 쓰고 보는 거죠. 일단 쓰고 보는 거죠. 카드로. 그리고 리볼빙으로 이월시키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요. 이 카드로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명품을. 예,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볼빙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명품을 전당포에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명품을. 그럼 현금화 되잖아요. 카드 깡이에요. 일종의 카드 깡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한다고 하니 지금 저신용자나 혹은 저소득층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경기 침체가 이게 얕은 침체지만 길게 갈 때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되니까 대출해 주고 싶어도 은행들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금융권도. 왜냐하면 갚을지 못 갚을지 모르니까. 예, 대출을 극도로 줄입니다. 그러면 결국 대출을 줄이면 예, 이게 뭐 카드 론이나 예, 이게 아니면 카드 리볼빙을 써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를 보면 또 하나의 아는 지표입니다. 이미 경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경매가 전국에서 2,448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3개월 동안 대출금 연체하면요. 담보물건을 경매에 넘기는 거 이게 임의경매거든요. 임의경매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임의경매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법원에 따르면요. 4분기 10월, 11월, 12월이죠. 임의경매에 붙여진 전국에서는요. 10월, 11월, 12일에만 엄청나다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 이자를 갚으려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든 이자를 내보자. 이런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전당포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어머니 유품인데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분들 그 물품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 유품까지 들고 나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내 반지까지 들고 나갔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그분들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돈줄이 막혀서 전당포행을 했는데 돈줄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침체고 벌 데는 없고 그러니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직장을 반드시 가지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깊이는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길어진다는 것은 L자형의 어떤 모양새를 가져가면서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당포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 결국 L자형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말입니다. 이게 침체가 길게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 오고 있고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깊이가 어떻게 될지, 침체의 깊이가 어떻게 될지는 올 1분기, 2분기가 지나고 나면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실적들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얕은 침체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침체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는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위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또 한 번 하고 싶네요. 서울에만 은둔형 청년들이 1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저는 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움직이면 기회는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움직이면 기회도 더 많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렵죠. 세상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 저는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더 힘을 내고 힘을 내면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울감 가지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